감리회 목회자들이 주축이 된 바른선거협의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감독선거 중 드러난 부정선거 사례를 발표하고 예방 대책을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정원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과 달리 복수 전공과 융합 교육으로 위기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교회협의회가 대한체육회와 연합해 한인동포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차기 총회 선거 후보자 정견 발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월드비전이 추석을 맞아 결식 우려 아동과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추석 특식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각 연회의 감독을 선출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 전 감독회장 선거 당시에도 후보자 간의 소송 공방이 오갔던 만큼 교단의 안정을 위해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도 또 다른 잡음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 선거 때마다 발생한 소송 공방으로 교단의 내부 진통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12개 연회의 감독을 뽑는 이번 선거에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단의 공정선거 운동을 펼쳐온 바른선거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회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바선협은 지난해 개정된 교단 선거법을 언급하고 현재 이로 인한 부정선거 사례가 더욱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리교는 지난해 입법회의를 통해 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권자 기준을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에서 정회원 1년급으로 대폭 낮춘 겁니다. 바선협은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선거권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었고 선거 운동 기간도 길어졌다며 그만큼 불법 선거 운동 사례도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운동에 가담하는 장로들이 개교회 예배에 참석해 헌물을 돌린 사건 등 적발된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바선협은 또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바뀐 선거법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으로 인해 연회 회원이 아닌 다수의 지방회 장로들이 선거권을 얻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바선협은 연회 회원 외에 선거권자를 선출하라는 선관위의 지침은 교단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선협은 이렇게 발견된 명단을 불법 선거권자로 간주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권자가 지금 왜곡되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또 감독회장을 향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저희가 우리 법률자문단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선협은 각 연회별로 선거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개 연회마다 약 10명의 감시단을 조직해 선거일까지 계속해서 제보를 받고 부정선거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문화라는 것이 누가 선뜻 나서서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그게 굉장히 힘든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후보들한테 경고도 하고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고발도 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이 좋은 지도자를 뽑고 선거 때마다 발생한 교단의 잡음은 곧 교인들의 이탈로 이어져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로 교단의 안정이 요구되는 만큼 후보들의 각별한 주의와 선거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이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됩니다. 전국 대학들은 이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 준비에 한창인데요. 특히 신학과의 경우 상당수 대학에서 정원 미달이 이어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한 대학교가 복수 전공과 융합 교육을 통해 전문 능력을 갖춘 사역자를 양성하고 더불어 지원자 미달 상황도 해결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정성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을 앞두고 대학들이 신입생 미충원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 인증평가 선결 조건인 충원율 95%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만학도 유치, 장학금 확대와 정원 감축 등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불균형과 학력 인구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과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정시 모집 정원 미달을 면한 신학대학교는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복수전공 융합교육을 통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한 대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외에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학과 함께 사회복지학이나 디자인 영상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등 다양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는 정말 그 학과 자체가 융합 학부입니다. 전공을 공부한 이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면은 미디어 사역자나 또 찬양 사역자나 신학과를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복수 전공을 통해 배운 학문이 앞으로 사역자로서 목회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학은 말을 하는 걸 많이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상담학에서는 배우는 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함께 성도들 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 또한 사역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입학 첫 학기부터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복수 전공을 준비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선배들한테 듣기로도 복수 전공이 잘 돼 있었다고 들었어가지고 그때부터 1학년 때부터 조금 더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사역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현재 많은 신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통한 전문 사역자의 길을 꿈꾸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퍼져가는 대학이 되기 위해 학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학은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9년 혁신 융합학부를 신설해 글로벌 MIC, 소셜 비즈니스, 컬처테크 등 6개의 융합 전공을 통해 융합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뉴욕 한인교회의 중심 뉴욕 교회협의회가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뉴욕 대한체육회와 연합회 미주체전 선수 선발전도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큰 행사 중 하나인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체육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뉴욕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며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대회로 개최됐습니다. 노동절인 5일 베이사이드 엘리펀트 파크에서 개최된 교회 연합체육대회는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모인 가운데 뉴욕 지역 교회들과 한인 동포들이 친교로 하나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먼저 일부 예배는 뉴욕 교회협의회 회장인 김희복 목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희복 목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며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김희복 목사는 이번 체육대회를 뉴욕 대한체육회와 함께한 것은 전도의 목적이 크다며 앞으로도 뉴욕 교협의 체육대회를 범동포적인 행사로 치룰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동포 사회를 품에 안고 가슴에 안는 이런 교협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뉴욕 대한체육회와 함께 손잡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전도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있고 청년들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간접적인 직접적인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에 이어 2부 체육대회는 남녀 대표 선수들의 대회 선언 후 김희복 목사의 배구 시구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종목은 배구, 족구, 육상 100m 달리기 등으로 이번 체육대회는 내년 뉴욕에서 열리는 22회 전 미주체전 선수 선발전을 겸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젊은 열기가 뜨거웠으며 참가한 차세대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을 마무리하며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뉴욕 교협의 회원교회와 대한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푸짐한 음식과 선물을 나누며 서로 친교를 나누는 연합의 장이 됐습니다. 뉴욕 교회협의회 체육대회는 올해 동포사회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로 뉴욕 대한체육회가 함께하면서 축제 한마당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뉴욕 지역 교회들과 이민 동포 사회가 연합하며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뉴욕 교협이 매년 개최해온 체육대회는 이제는 동포 사회와 함께하며 운동을 통해 교계의 단합과 동포 한인들의 친목을 다지며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9월 정기총회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영남에서 시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선거 후보자 정견 발표회가 7일 서울 충현교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권순욱 목사는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도 수를 언급하며 초대 총회와 같이 샬롬 부흥 전도, 영혼 구원을 해나가는 총회로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 임원 선거는 경합을 벌이고 있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 오정호, 한기승 목사를 포함해 총 12명의 후보가 참여합니다. 제107회 총회는 19일부터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열립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추석을 맞아 결식우려 아동과 지역 내 저소득 가정 1,100여 명에게 추석 특식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추석 특식 키트는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사업의 일환으로 연휴 기간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월드비전 김순희 국내사업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추석 특식 키트와 함께 끼니 걱정 없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철석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희망천사 운동본부가 지역 섬김과 봉사활동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희망천사 운동본부 조점숙 봉사팀장과 의료팀장 정진욱 내과병원장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점숙 팀장의 4년간 변함없는 소외계층 섬김과 정 팀장의 취약계층을 향한 의료봉사 지원이 수상 선정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천사 운동본부 김철석 본부장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후원자들의 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야마하 뮤직코리아가 중소교회의 찬양팀을 대상으로 악기 연주와 음향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야마하 코리아의 교회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찬양 인도와 예배 음향 세팅의 어려움을 겪는 비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세미나는 신디사이저, 기타, 베이스 등의 악기 연주 강의와 음향기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대구 지역의 유명 사역팀 찬미워십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세미나는 오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증가 성귤교회에서 진행되며 이후 찬미워십의 열린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와 같은 소수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 추석에 총 3천만 명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총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9일부터 12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되는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7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지출 경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간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백신 접종 등의 국가 전체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7조 5,887억입니다. 이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5조 6,933억 원으로 75%에 달했고 환자 치료비, 진단검사비, 백신 접종비 순으로 지출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노인 연령 상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기관은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률은 향후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부터 노인 연령의 조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1세씩 올리는 단계적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2100년에는 노인 연령 기준이 73세가 됩니다. 다만 노인 연령 상향을 위해선 진통이 클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달러와 강세 영향으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중국 외환 보유액은 3조 54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인민은행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해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소비가 크게 줄면서 중국 수출 성장세가 둔화해 무역 흑자 폭이 줄어든 것도 외환 보유액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28개월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크게 줄었다며 이제 우리의 삶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하철과 버스를 마스크 없이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택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로 부모 중 1명 이상을 잃은 어린이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세계보건기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연구진 논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코로나19로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양쪽 모두를 잃은 전 세계 어린이 수가 1,0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 비율이 50명 중 1명꼴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의 도시 봉쇄 등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가운데 인도만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인도 경제가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올해 각각 2.3%, 3.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터라 인도의 성장률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는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점,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연거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에 가끔 구름이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동안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부산과 제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가 없는 첫 명절입니다.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명절 분위기도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풍 피해로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나누는 복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